1.8등급이 10만 명.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서울권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9만에서 12만 명 정도 됩니다. 수도권까지 다 하면. 그러면 그걸 평균 10만 명으로 잡았을 때 수시로 전원 지원했을 때 1.8등급 정도가 내가 그 어디 라인이죠? 광명산과 인가경 라인에 잡히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결정적 이 순간 대표 컨설턴트 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고1, 2를 위한 대입 전략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고교학점제로 변화되면서 조금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를 9등급제와 5등급제를 비교해서 조금 설명하고 또 어떤 식으로 수능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과연 고교학점제에서 수능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 아는 거죠. 이건 뭐 한 1000번도 더 말한 것 같아요.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서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한 후에 그 평가 내용을 가지고 입시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계속 얘기했지만 고교학점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이과 선택 과목,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 추가된 거, 융합 선택 과목이 많이 추가됐죠. 그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만 요 글 쓰는 것보다도 고교학점제에서도 성적이 중요하다. 5등급제에서 1등급부터 1.5등급이 촘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 아는 거예요. 1학년 1단계 진로 선택부터 졸업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졸업학점 채우시고요. 그리고 미수되는 경우 없도록 하셔서 졸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일반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근데 진로랑 융합 선택 과목에서도 교과 내신 나오는 것들 있죠. 공통 과목을 제외한 교과 내신 나오는 거 플러스 성취도 나오는 거 있죠. 성취도 A, B, C, D, E로 평가되는 것들, A, B, C로 평가되는 것들. 성취도 비율과 성취도가 이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교과에서도 성취도 평가 한 지가 2, 3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과목은 이제 개편 방안 아시겠지만 요 부분에서 교과 성적을 어떤 식으로 내가 성취도를 조금 챙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요번에 핫하죠. 경희대, 고대, 성균관대, 연대, 중앙대가 공동연구과정으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 이렇게 해놨어요. 과거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핵심 권장 과목 외에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이렇게 공동연구과정을 통해서 과목 선택의 이 스케줄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표를 세부적으로 어느 학과가 어떤 것을 수강해야 되는지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이렇게 체크해 놨거든요. 이거는 저희 결정적 이 순간 블로그랑 유튜브 밑에 확인해 보시면 제가 요거는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 그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심 과목은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주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조금 나눠놨어요. 재료화공, 고분자, 천문, 지구까지도 다 해놨으니까 유튜브랑 블로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일부러 넣어놨어요. 개정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라고 이게 있거든요. 서울 고교학점 기반 조성을 위한 선택과목 안내서,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있어요. 어디 홈페이지요? 서울진로 진학정보센터. 요거 확인하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읽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데 전략을 수립하는데 힘드니까 반드시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과목인데 지금 선택 과목 한참들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5월 달에 선택 과목 하는 거는 일단 가안이에요.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9월 달에 다시 선택 과목 하니까 선택 과목 선택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거, 인원수가 적은 것보다는 인원수가 많은 걸 하는 게 등급을 따기가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포인트 하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핵심 권장 과목, 그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물리학과인데 물리를 수강하지 않았다, 물리2를 수강하지 않았다, 과학탐구 실험에서 물리탐구 실험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고급 물리를 들어주면 좋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의 위계도 지켜주셔야겠죠. 물리1을 안 듣고 물리를 듣고 고급 물리를 들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 과목의 위계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건 왜 넣어놨냐?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것들, 축소되는 것들, 요것도 마찬가지로 블로그랑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는 본인들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알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저희 안 들어갔는데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교폭력 처분받으면 대학 가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공통교육과정이죠. 공통교육과정은 이거는 반드시 성적을 좀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듣는 과목이 이 과목인데 여기서 등급이 잘 안 나오면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아무리 잘하고 등급을 잘 받아도 성적의 오름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성적이 좀 안 좋은데 2학년 때 3학년 때 우상향한다. 이것도 플러스적인 요인이지만 아예 공통 과목 자체를 조금 잘 받아놓으면 대학을 가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에는 각 학과별로 과목별로 이제 세부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을 제가 조금 넣어놨었는데 요번에는 딱 요거예요. 그냥 1학년 때 인문, 사회, 공학, 보건, 자연, 교육, 예체능 요렇게 조금 7가지 계열로만 맞춰 놓으시고 대표적인 학문 분야 내가 가고 싶어져 하는 학문에 따라서 요 계열을 맞춰 놓으시면 본인이 필요한 교과목을 나중에 듣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물론 본인의 꿈이 선정이 딱 돼 있어서 나 의사가 되겠다. 의사로 넣어놓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의대를 가려면 교과 성적이 제가 봤을 때는 1등급은 당연한 거고 원점수 기준으로 95점 이상 거의 100점에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 내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 다 풀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성취도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평균값 대비 원점수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수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교과 성적을 통해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의사로 딱 했는데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그럼 나 약대 가고 싶거나 아니면 생명과학 계열로 조금 틀고 싶어. 의사는 못 될 것 같아. 그때 여기서 그냥 의료 보건 계열로만 맞춰놓으면 2학년 때 내 성적이 좋네. 다 1등급이고 원점수가 좋네. 그럼 의대로 가면 되고 좀 안 좋네. 그러면 약대, 생명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렸을 수 있으니까 대학을 가는 전략에는 조금 계열로 1학년 때 맞춰놓는 게 좀 수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 산출 방식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상대평가하는 거 석차 등급 기재하는 것들 그리고 5단계로 절대평가하는 과목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 전공과 계열 관련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2번 강조해도 3번 강조해도 여러 번 강조해도 중요한 거 이거는 근데 과거 거예요. 과거지만 앞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거의 유사할 겁니다. 핵심 권장 과목하고 권장 과목 이거는 정말 저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하니까 특히나 지금 고3 친구들도 이게 안 돼 있으면 대학 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고1, 2 친구들 고교학점제 되면서 더 많이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조금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8학년도 수능 대입 개편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거의 없습니다. 다 그대로예요. 국어, 선택과목, 합법과작문, 언매 둘 다 본다라는 거. 수학, 대수, 그 다음에 미적, 그 다음에 확통 이렇게 3개 본다라는 거. 그리고 영어 그대로고 통과, 통사만 바뀌었잖아요. 뒤에 출제 유형 문제 제가 넣어놨으니까요. 그거 설명드릴 거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비율 요거 잘 바뀌지 않았어요. 이거 최저 맞히는 거 중요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해졌냐면 올해 고3 학생들 올해 고3 학생들이 아마 42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2028학년도에 40만 명으로 줍니다. 2만 명이 더 주는데 인원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학령 인구가 줄면 뭐가 안 되죠? 이 비율이 떨어집니다. 수능 최저 맞히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이랑 인원수 잘 확인하셔갖고 그 수능 최저 맞힐 때 정확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3합 7을 맞추겠다. 그럼 국영수만 공부하거나 국영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물수능, 불수능에 따라 자기 등급이 물수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쉬우니까 등급 역전 현상이 일어나겠죠. 불수능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이 어려우니까 다 같이 못 봐요. 그러면 잘 찍는 애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할 때는 전부 다 공부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고교 학점제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수능 최저가 많이 없어진다고는 하나 저는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살아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네.
수능 시험 및 점수 요거는 쭉 한번 참고하시고요. 요거 유튜브랑 블로그 확인하셔갖고 1학년 친구들이 요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험 한번 봤는데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 되겠다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재수하시는 분들 2028학년도 수능이 2027학년도 수능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참고하시고 확인하시라고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시간표도 한번 넣어줬으니까 이것도 꼭 확인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대입 개편안 내신 전학년 5등급 병기하기로 했고요. 수능 과목 완전 통합형으로 9등급 유지하기로 했고요. 대입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방향이 되냐면요. 내신하고 논술형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교과평가하는 수능에서 교과평가하는 것도 많아졌고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평가 서류를 보는 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위 16개 대학은 정시 40%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대학은 정시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뭐 경희대학교 발표하기론 수능 100전형 있죠. 그리고 건대도 자율전공을 제외하고는 수능 100으로 본다 그랬고 또 있죠. 중앙대도 이번에 중앙대가 획기적으로 좀 바뀌었는데 8구전형이라고 있어요. 수능에서. 그리고 5일인가 4구전형인데 8구전형은 수능 89에 내신이 10일인데 그 내신 10일이 출결이에요. 그리고 4군과 5일 전형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요거는 내신을 거의 50% 가까이 보거든요. 요건 정성평가에서 종합을 다 보는 게 맞아요. 인원을 어떻게 뽑을까요? 요 50%의 내신을 보는 게 280명이에요. 수능 89%의 출결만 보는 게 1800명 가까이 뽑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정시 수능이 수능으로 대학을 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적을 좀 봐야겠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하면서 1등급이 10%, 2등급이 24%, 3등급이 32% 이렇게 늘었습니다. 보세요. 9등급제 기준으로 23등까지가 3등급인데 벌써 2등급에 23등 들어가 있죠. 9등급제 기준으로 4등급 초중반 친구들이 2등급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고2 학생인데 고3 친구 등급과 비교했을 때 내가 2등급이어도 4등급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확인을 좀 잘 해봤더니 분리를 해봤더니 1, 2등급이 1등급, 3, 4등급이 2등급, 요 밑에는 아예 요쪽 4, 6등급으로 돼버렸어요. 과거에 4등급 초반 친구들이 어디를 갔죠? 과거에 4등급 초반들이 충남 충북 쪽하고 강원대학교 조금 낮은 과들이 4등급 초반, 극초반, 3등급 후반 친구들이 갔었는데 이제 앞에는 2자 없으면 충북 충남권도 사실 어렵다. 3등급을 맞으면 내가 5, 6등급을 맞은 거나 똑같다 대신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래요. 5등급제로 1등급이 약 9,500명, 1.2등급이 25,000명, 1.4등급이 약 47,000명, 1.8등급이 10만 1,000명이에요. 이 누적이거든요. 1.8등급이 10만 명.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서울권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9만에서 12만 명 정도 됩니다. 수도권까지 다 하면. 그러면 그걸 평균 10만 명으로 잡았을 때 수시로 전원 지원했을 때 1.8등급 정도가 내가 어디 라인이죠? 광명상가 인가경 라인에 잡히는구나. 부산교육청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1.84가 3.04였어요. 9등급제로. 그러니까 내 대신에 앞에 일자가 보이지 않으면 좀 어렵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2등급이 넘어서면 수도권 하위권 대학을 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서울대학은 3등급 이내 10만 5천 명, 10만 1,000명. 이게 딱 맞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봤어요. 5등급제 기준 내신 등급별 지원 가는 대학 추정해봤는데 보시면 1.67이 경기대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교과 입문으로. 경영학부죠. 경영학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9등급 평균 보니까 2.7 정도 됐기 때문에 5등급제에서 1.67, 12%의 누적 비율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가천대학교 어쩌죠? 학생부 수자 전형 교과 자연이 2.95 정도가 내신 평균인데 1.83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17인데 여기 합격한 친구들 있잖아요. 교과 종합, 교과 여기 자연 종합 해가지고 여기 서울여대, 명지대, 가천대, 경기대 조금 요런 거에 차이가 나는 거는 해당 연도마다 입결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등급 초반도 인서울권 끝자락에 붙은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1등급 앞에 일자가 보이거나 1 후반 정도는 돼야 인서울권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등급 때 넘었으면 수원대, 을지대, 강남대, 성결대, 뭐 이런 상명대, 천안 이렇게 조금 수도권 외곽에 있는 수도권이지만 조금 뭐라고 하죠? 조금 비인기 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학교지만 비인기 학교에 이제 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도 한번 올려놔 드릴게요. 블로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핵심입니다. 요거 비율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 과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개편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였는데 뒤에 안 보이네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50% 간접 연계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 EBS 요즘에 너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꼭 확인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워졌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게 마지막. 여기 보시면 수능의 통합사회 통합과학 예시문항 26개를 24년 9월 26일까지 발표했어요. 저는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예시문항을 분명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를 했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걸 볼 수 있는데 왜 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항이 나오는지, 우리가 이게 어떤 문항이 나오는지 알아야, 눈으로 봐야 그거를 맞힐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된장하고 고추장 넣고 눈 감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맞힐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눈으로 보고 어떤 거구나 그럼 맞힐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시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으나 요거 꼭 확인하셔가지고 수능, 아까 16개 상위대학도 수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교학점제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내용 다 빼고 고교학점제에서 원론적인 얘기 다 빼고 9등급제랑 비교했을 때 5등급 때 내가 어떤 대학을 갈 수 있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수능까지도, 왜 수능 계속 강조드리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이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죠. 수능 같은 경우에 없어지지 않았는데 수능은 이제 끝났다, 수능으로 대학 못 간다, 재수 못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교학점제에서 당연히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학업 역량 다 중요하죠. 세특도 중요하죠. 근데 여전히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거, 교과 성적 받아야 된다라는 거, 9등급제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치해야 된다라는 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고교학점제 강의는 찍었고요.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